안녕하세요 여러분, 쉐무와 요진의 쉬운 베이킹 수업. 오늘은 195쪽 몽키 브레드고요. 발효빵이라서 굉장히 첫 도입부는 비슷하니까 재미나게 해볼게요. 196쪽으로 넘어가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강력분, 박력분, 인스턴트 라이스트, 소금, 설탕을 잘 섞은 뒤에 여기에다가 우유, 꿀, 달걀, 노른자를 섞거든요. 저는 지금 방금 이걸 다 섞어놨어요. 이렇게 하기 직전에 섞는 건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넣고 날가루가 안 보일 때까지 잘 치대 줄 거고요. 이렇게 해서 날가루가 안 보이는 한 덩이가 됐다 싶으시면 이제 버터를 넣고 치대 줄 거고요. 버터를 넣으면 늘 그렇듯이 반죽이 훨씬 다루기 쉬워지실 거예요. 버터는 실온에 있어서 굉장히 무른 상태고요. 이렇게 해서 반죽이 버터를 품을 때까지 잘 합쳐서 작업대에다 넣고 이제 반죽을 해볼게요. 반죽 방법 비슷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은 질어가지고 다루기가 힘들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스크래퍼를 사용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좀 치대 볼게요. 지금 점점 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텍스처가 바뀌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반죽이 질어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셔가지고 떼시면 해주시면 되고요. 저야 지금 한 손으로 버튼을 만져야 되니까 제가 찍을 때는 이렇게 한 손으로 하긴 하지만 반죽이 한 손으로 하기에는 좀 크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손을 바꿔가면서 하셔도 되고 양손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다루기가 쉬워질 거니까 조금만 더 참고 열심히 작업해 주세요. 반죽한 지 17분 정도 지났고요. 반죽 상태는 이 정도 상태가 됐어요. 이제는 부재료인 참깨를 넣어야 되는데 검은깨 흑임자. 제가 이걸 좋아해가지고 책에도 흑임자 쿠키도 있고 아마 그렇죠? 네. 그리고 꿀을 좋아하다 보니까 책에도 다른 허니스콘 레시피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부재료를 지금쯤 넣어주시면 되는 게 얘가 준비가 됐어요. 굉장히 탱탱하고 좋은 상태고 이제 구게로프나 이런 거 하실 때도 부재료 처음에는 당연히 합쳐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반죽으로 부재료를 푸는다는 느낌으로 조금 접어주시고요. 당연히 부재료가 도망가겠죠. 도망가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긁어주시면서 남은 이제 반죽 20분 과정 중에 10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 과정 동안 부재료가 잘 섞이도록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비율이 일정해지도록 열심히 남은 시간도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덧가루는 많이 쓰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분칠하듯이 살짝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런 덧가루 사용법은 아마 저희 발효빵 하는 모든 과정에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주셔가지고 항상 이렇게 접고 나서 여밈새로 움켜잡고 다시 반으로 접고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다 이렇게 통일이 되니까 지금 또 깨가 여기 많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해주실게요. 반죽한 지 20분이 지났으니까 이제 이 정도에 굉장히 다루기 쉬운 상태가 됐고요. 저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여밈새가 아래로 가게 해서 둥글려서 보울 안에 넣고 1차 발효하는 거고요. 1차 발효가 1시간인데 이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냉장 발효 하셔도 되고요. 냉장 발효는 8시간 하시고 나서 1시간 실온에 꺼내뒀다가 냉기 빼서 하시면 되고요. 8시간이라기보다는 8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하룻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냉장에서 발효를 하면 저온 발효라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맛도 좋으니까 꼭 해보시고요. 맨날 실온 발효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 덧가루 살짝 뿌려서 비닐로 덮어줄 거고요. 그동안 작업대 깨끗하게 정리해주세요. 1차 발효 끝났으니까요. 발효 상태 확인해보고 이제 꺼내서 분할할 거예요. 발효가 잘 됐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밀가루 분량이 많아가지고 평소 제 여기 책에 있는 다른 레시피보다 굉장히 볼륨이 커요. 그래서라도 제가 써놓은 것처럼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여러분께서 맛있게 나눠서 드실 수 있고요. 이거를 12덩이를 이렇게 나눌 거예요. 이런 등분을 나누는 것도 너무 임의적으로 하시면 굽는 시간 이런 거에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처음 만드실 때는 제가 제안드린 분량만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2등분 할 때는 대부분 등분을 할 때가 처음에 등분을 해놓고 또 소분을 하면 더 편하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12등분으로 둥글둥글하게 해서 여기에 담을 거예요. 단순히 여기에 굽는다는 게
둥글린다는 게 사실 저희가 이렇게 잘라서 구워도 빵이 되긴 하겠죠. 하지만 일정하게, 빵은 비주얼도 중요하고 일단 굽히는 정도 이런 것도 이렇게 다 차이가 있으면 분명히 불규칙할 거니까 둥글리는 동안 당연히 다른 거는 마르니까 이렇게 해서 덮어두고 항상 얘를 이렇게 접고 여밈새를 아래로 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고요. 이게 혹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덧가루를 뿌려서 작업하셔도 되긴 하지만 그러면 반죽이 막 미끄러서 돌아다닐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해서 손날로 끌어주시면 되는데 혹시 버겁다 하시면 한 손으로 크게 쫓길 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밈새가 아래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배열을 해줄 거고요. 기름칠을 하셔도 되고 24cm 지름인데 이런 종이 호일을 까셔도 돼요. 이렇게 여기다가 배열을 할게요. 12등분을 하셨으면 여기 틀에다가 배열을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이런 틀이 없으시면 그냥 오븐용 용기에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도 없으시면 저희 머핀컵이나 이런데 하셔도 되지만 뭐 무쇠솥이나 이런 팬이 가장 드시기엔 좋아요. 왜냐하면 뜯어먹는 그런 재미가 있기 때문에 정 안 되시면 그냥 팬 위에 이렇게 배열을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나마.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중탕한 버터하고 꿀 섞어 놓은 거를 책에 써놓은 것처럼 3분의 2 정도만 이렇게 뿌린 상태에서 2차 발효를 할 거고요. 이제 1시간 뒤에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동안 작업대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높이가 있는 틀은 따로 덧가루를 칠할 필요가 없지만 혹시 틀 자체 높이가 얕거나 하면 꼭 덧가루 살짝 뿌려서 덮어두시고요. 덧가루 묻혀서 한번 확인해 보고요. 네, 이제 굽도록 하겠습니다. 굽기 전에 아까 3분의 1 이거 남겨뒀던 거 골고루 발라서 구워주세요. 네, 잘 굽히고 있고요. 제 책에 시나몬 롤도 이런 식으로 오븐 용기에 해서 구우시면 훨씬 더 푸짐하고 뭔가 뜯어먹기 좋은 그런 이미지도 있어서 똑같은 레시피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구워 보셔도 되고요. 반대로 지금 이 빵을 시나몬롤처럼 머핀컵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따로 해서 구워 보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30분 굽는 동안 15분 정도 지나면 팬을 완전히 빼가지고 반대로 돌려서 구워주시고요. 색깔이 이제 점점 갈색으로 날 거고요. 이제는 구운 지 지금 한 8분 정도 지났어요. 네, 오늘 저희 몽키 브레드 만들어 봤고요. 제 책 중에 동물 이름이 들어가는 게 이거 유일한 것 같아요. 사실 몽키가 무서워요. 원숭이를 좀 무서워하기 때문에 원숭이가 이걸 먹는 걸 상상을 하면 조금 무섭긴 하지만 네, 제가 굉장히 빵 자체는 좋아하는 빵이고요. 이 까만 깨를 싸주셨을 때 그 풍미가 있어요. 그냥 흰색 깨가 줄 수 없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고 책의 흑임자 사벌에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책처럼 이렇게 뒤집어서 아이싱 뿌려 드셔도 되긴 하지만 이 모양 자체도 굉장히 꽃처럼 뭔가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뜯어서 항상 어떤 거를 연상을 하시면 좋냐면 뭐 커피나 아니면 우유나 이렇게 해서 한 4-5명 모여가지고 딱 해서 굽자마자 바로 뜯어 먹자 해서 바로 이렇게 드시는 게 제일 맛있고 제일 이 빵에 어울리는 그런 푸짐한 풍경 같고요. 이런 간식용 빵, 맛있는 빵에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강력분, 박력분 이 상태에서 딱히 뭐 통밀가루, 호밀가루 절대 대체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빵만의 풍미가 있고 아카시아 꿀이나 메이플 시럽이나 이런 거를 두루두루 쓰시면 되고요. 아가베는 너무 그 풍미가 진해서 별로 추천을 안 드려요. 그리고 메이플 시럽하고 꿀, 중탕한 무염버터 이렇게 3분의 1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3분의 1을 하는데 시간이 경과되면 살짝 결정화가 될 수 있지만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이싱은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슈가 파우더하고 우유 섞어서 이렇게 위에 쭉 뿌려 드셔도 되긴 하지만 자체 배합도 무염버터하고 설탕하고 우유가 굉장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도 달거든요. 그래서 너무 단 거 싫어하시면 아이싱은 추천 안 드려요. 그래서 맛있게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무쇠 냄비가 이렇게 쓰일 때도 있지만 초코빵 할 때도 이걸 쓴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 사두시면 한국에선 가격대도 있고 사실 무겁고 그렇게 해서 별로 선호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지만 빵 구울 땐 되게 좋아요. 뭔가 이 솥에 구운 것 같은 그런 그 빵만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초코빵은 그 겉에 크러스트를 살리고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뚜껑을 열고 굽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폭신폭신한 굉장히 맛있는 식감이기 때문에 아마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이 빵을 싫어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책 사진처럼 이런 뭔가
소위 말하는 닭가슴살 결 찢어지듯 그런 느낌도 나고 맛있게 만들어 보시고 저한테 후기 들려주시고요.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틀이 없어서 못 굽는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틀이 물론 모양을 잡아주긴 하지만 정틀이 없으면 오븐 팬에다가 요렇게 반죽 붙어서 반죽끼리 부풀면서 붙으니까 요렇게 하셔도 되고 오븐용기 사실 다이소에는 요새 너무 제품들이 잘 나와서 사실 큰 그런 금액 투자하지 않고도 베이킹 오븐 많이 사실 수가 있고요. 정 없으시면 정말 알루미늄 호일 이런 걸로 모양을 잡아주셔도 되고 아니면 머핀컵 활용하실 분들은 머핀컵 하나하나 해서 하면 좋은 점이 포장해서 선물하기가 좋아. 이거는 바로 뜯어서 드시긴 좋지만 이 상태로 사실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선물하기에는 조금 받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예 선물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은 이게 12개니까 딱 머핀컵 12개 컵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드셔보시고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다음 방송은 리프파이라고 완전 또 밀고 막 접고 하는 조금 훨씬 다른 느낌의 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것도 재미나게 봐주시고요. 하루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맨날 이런 빵은 식히고 나서 단면을 보여드리는데 뜨거울 때 이렇게 뜯어 드시면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오늘 뜯어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지금도 뜨거워요. 뜨거운데 이런 느낌이고요. 먹음직스럽죠. 네. 그리고 몽키브레드가 굉장히 칼로리 폭발 같은 레시피도 많아요. 하지만 한국인 특성에 맞춰서 최대한 단맛을 이제 조절을 했고요. 아이싱은 오늘 안 뿌렸어요. 저희도 너무 단 건 좀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혹시 만들고 싶은데 먹을 사람이 없다 하시면 하나하나 떼셔가지고 냉동 보관해 두시고 이제 2주 안에 드시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븐도 작고 너무 그렇다 그러시면 반배합으로 구워주세요. 그러면 맛있게 만들어 보시고 저한테 후기 들려주세요. 고맙습니다.